안녕하세요. 저희가 전문의 이영석 원장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브리즈망에 대한 질문을 네. 몇 가지 드릴게요. 네. 브리즈망이 관절낭을 일부러 찢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브리즈망은 이 관절낭을 늘려주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고무줄을 늘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쇠 고무줄을 처음에 늘리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끝까지 잡아당겨서 많이 늘여놓으면 그 다음번에 눌릴 때는 굉장히 좀 쉬워집니다. 바로 브리즈망도 이런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찢을 경우에는 어느 부위를 찢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브리즈망 시술은 사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찢기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자, 50견은 우리가 이제 관절낭이 아래쪽, 앞쪽, 뒤쪽이 다 이렇게 짧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다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리즈망을 할 때는 자, 팔을 이렇게 하면 뒤쪽이 늘어나고요. 팔을 이렇게 하면 앞쪽이 늘어나고, 팔을 밑에서 위로 들면 아래쪽에 관절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브리즈망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관절낭을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그냥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찢겨지시죠? 자, 이거 제가 의도치 않게 그냥 여기만 찢어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운데를 찢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브리즈망 시술은 요겁니다. 여기를 살짝 찢고 이 결 따라서 이제 쭉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찢을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쪽 방향으로 찢고 싶어요.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으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브리즈망 하면 여러 방향에서 어떻게 찢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뒤쪽과 앞쪽과 위쪽,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관절낭들을 그 부위를 풀 수 있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잘 스트레칭 시켜주면 원하는 방향으로 위험하지 않게 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혹시 강제적으로 관절낭을 찢는 시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찢는다고만 너무 생각을 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방향에 적절하게 부드럽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까 전에 제가 그냥 힘만 주면 아무렇게나 찢어지겠죠. 근데 브리즈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천천히 부드럽게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이다라는 것에 너무 생각을 깊게 하셔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브리즈망은 강제가 아니고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브리즈망은 이렇게 부드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브리즈망 시술로 인해서 골절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골절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잘 못하면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을 지키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즈망 할 때는 국소 마취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에게 충분히 국소 마취를 하면 안 아파요. 편안하게 누워 계십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방향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완시키면 절대 골절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언제 골절이 일어날까요? 이런 원칙을 무시할 때 그냥 수면 마취만 하는 거예요. 통증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도를 할 때 환자가 아파서 몸은 반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환자는 버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즈망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입니다. 간혹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골절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잘 하면요 절대적으로 골절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술 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가요? 그리고 통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브리즈망 시술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국소 마취를 하죠. 하고 나면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취는 보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마취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풀리면 서서히 풀리면 조금씩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혹시 뭐 다리 찢기를 해본다고 연습해 본 적 있으세요? 자, 다리 찢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뻐근한 느낌 들고 다음날 되면 좀 무리하면 어떻게 되죠? 약간 좀 뻐근한 느낌 들죠?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시술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통증 없이 운동 부위가 좋아지게 회복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혀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우리가 브리즈망 하면 환자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브리즈망으로 제가 이제 관련을 늘려놨어요.
늘려놓는데 우리 몸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줄어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으로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도 질문하고 싶어요. 공부 한 번으로 됩니까? 어느 일이든 한 번으로 되세요? 저 한 번으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모든 이치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틈 나는 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늘어난 관절량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브리즈망 시술에 있어서 이영석 원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우리가 시술이라는 거는 의사의 노하우가 특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찢어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찢을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앞쪽과 뒤쪽과 위쪽 모든 방향으로 다 관절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브리즈망 이후에 그런 글들을 보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의사의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여러 가지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안전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오신다면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고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환자분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각별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십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오십견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오십견이 이제 환자분이 진단명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오십견이라고. 근데 오십견이 병이 어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설명을 못 들으셨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운동만 하라고, 아픈데 운동하라고 하니까 너무 환자분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십견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음에 어깨에서부터 시작했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십견이 왔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어떤 게 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추가적으로 네네.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체내 충격파 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떤 관절 염증을 치료하고 있는 시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오십견은 어깨 염증을 어쨌든 치료하는 건데, 네. 이거 체내 충격파로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오십견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증, 아프다. 두 번째는 염증. 세 번째는 운동 범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치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 가지로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맛집을 가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설탕만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까요? 아니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재료의 신선도도 생각,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리고 예뻐야 되죠. 요즘은 맛있는데 설탕을 많이 넣었는데 음식 모양 이상해요. 그러면 사진 찍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라는 것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에게 오면 병에 대해 잘 이해를 시켜드려요. 이 병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통증과 염증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그게 충격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격파 역할이 뭐냐면 자극을 줘서 혈관을 만들어줘요. 우리 몸이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혈액이 있어야 돼요. 혈관이 있어야 돼요. 혈관이 만들어지면 염증은 제거가 돼요. 그리고 뭔가 손상이 되거나 안 좋은 조직들은 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근육도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몸을 관절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뼈가 있고 뭐가 있냐면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팔을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관절들이, 근육들이, 인대들이 잘 조화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가 근육이 아니면 인대가, 뼈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지속되면 이렇게 오십견처럼 만성적인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충격파 치료는 염증과 그 다음에 통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충격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파를 한다고 운동 범위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로 나는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치료가 잘 되질 않습니다.
물리치료나 뭐 주사치료 이런 것보다 브리즈망 시술을 추천하는 이유가 운동 범위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운동 범위도 있고 그런 통증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팔을 못 올리잖아요. 팔을 못 올리면 어깨 근육을 안 쓰고 누가 일을 많이 하면 목, 승모근과 삼각근, 다른 근육이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통도 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십견이 점점 오다가 나중에 팔이 저리기 시작해요. 오십견은 자꾸 그냥 1년, 2년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1년, 2년 안 좋은 상태로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바로 그게 브리즈망이라는 거예요. 브리즈망을 해서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주사 치료를 같이 하거든요. 하고 나면 염증도 좀 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빨리 운동 범위와 염증을 빨리 끌 수 있고, 일단 내가 통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히 오십견이 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잠을 못 자보신 적 있나요? 잠을 못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짜증부터 나요. 보는 사람마다 짜증나요. 이게 정말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우리 몸에 결국 나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우리 통증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브리즈망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1년, 2년 그냥 운동만 하고 계시면 저는 조금은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 생각하고 정말 의지 한국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서는 1년, 2년에서 회복을 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옵니다. 나중에 무릎 문제도 오고요. 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얻는 것보다 사실 잃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드리려고 해서 브리즈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즈망 시술을 원장님께 환자분이 받아야 하는 이유, 키워드로 조금 짧게 3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키워드로 첫 번째, 잘한다. 자, 여러분 잘해야죠. 왔는데 못하면 안 오시죠. 첫 번째, 잘한다. 두 번째, 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한다. 세 번째, 친절하게 잘한다. 자, 그래서 뭐 저는 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원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 찾고 오실 거예요. 불안할 수도 있고, 이분이 과연 나를 잘 치료하실까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다행히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을 치료하면서 제 나름의 노하우와 또 병에 대한 치료와 또 제가 책도 쓰고 등등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환자분을 충분히 좀 잘 이해시키고 또 잘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면 잘 설명을 드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 믿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